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자, 미중 씨의 랠리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번에는 미중 무역협상 1단계 서명을 앞두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국의 무역협상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뉴욕 3대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나스닥은 9,200선 위로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치 0.3% 상승을 조금 하회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도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선물 시장도 상품별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해외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외선물의 신 시즌3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이 스튜디오 꽉 채워서 많은 트레이더들 그리고 해설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정글 트레이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김재준 해설위원님부터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이 출연이시잖아요. 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제가 방송을 했었죠. 네. 네, 지금 어저께는 머리가 하얘가지고 네.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은 정신 한번 똑바로 차리고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좀 반응이 어떻든가요? 일단 뭐 가족들은 잘했다고 뭐 칭찬을 해주시는데 네. 가족들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내용들 꽉꽉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정글 트레이더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글 트레이더입니다. 한 2주 만에 나왔는데요. 좀 어려운 장 회원님들이 잘 풀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분석 그리고 상품별로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입니다. 배틀리그 우승 이후로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온 만큼 좋은 정보, 좋은 시간으로 함께 해드리고 싶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배틀리그 우승에 빛나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 그리고 배틀리그 누적 수익리그 모두 탑3 안에 들었던 정글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 더 자세한 내용들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선물 시장 흐름들 먼저 함께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 지수 선물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04% 약보합입니다. 3,28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1% 약보합입니다. 9,08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81% 오름세입니다. 5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39% 하락세입니다. 1,544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7% 하락세입니다. 1.1152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흐름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와는 조금 다른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선물은 어제장에 본장이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선물 시장은 그렇게 뚜렷한 흐름 보이지 않으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황 우리 김재준 해설위원께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죠. 자, 오늘 선물 시장 흐름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어제 상황 간략히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어김없이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일단 중국 류어 부총리가 15일 1차 무역 합의안 서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데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증시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과 알파벳 등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과 S&P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현재 흐름 보시면은
오늘부터 발표될 대형 금융주 시티그룹, JP모건, 웰스파고 이런 실적 기대감이라고 할까? 실적 기대감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쩌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관망세 보이면서 약보합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오일 한번 오일도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오일 어제까지도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반등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상승세 보이고 있네요. 네, 일단 오일은 어제까지 6거래일 정도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란과 미국과의 지정학적 우려가 더 이상 고조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중국과 미국과의 합의가 거의 임박했다는 소식에 네. 네, 일단 소식에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6거래 하락을 보였지만 오늘은 차익 기술적 반등세, 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오일은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지금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계속 이어서 해주시죠. 네,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 역시 요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골드는 역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이란과의 지정학적 우려 약화로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 게 하락의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역시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미중 무역 합의가 서명까지 완료되고 그 후에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 미중 무역 협상 좀 낙관적인 흐름들이 보여지면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조금 잦아드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골드 오늘도 약간의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외신 소식들도 챙겨 들어봐야겠죠. 지금 외신들에서는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이런 소식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 미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 시장에는 조금 호재성 뉴스가 많이 퍼지면서 긍정적인 여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역협상 낙관론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장에서는 또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5개월 만에 해제하는 겁니다.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됐었는데요. 1년간 조사를 벌이면서 중국이 통화 절하를 하지 않는 등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이렇게 미국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자연스럽게 해제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미 재무부의 해제 조치는 또 1단계 무역 협상이 순항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시장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식에서는 또 이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 서명식에서 발표될 합의 조항들을 조금 내놓았는데요. 이미 알려진 내용들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산 농산물 구매는 익히 다들 알고 계실 테고 또 농산물 구매뿐만이 아니라 공산품을 포함한 4대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30조 원 달러의 가치를 해당되는 제품을 수입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단계 협상에서 진행될 거라고 예상했던 지적 재산권 문제, 기술 이전 문제를 포함해 중국 경제의 구조 개선 방안까지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예상치 못하게 1단계에서 더 많은 내용들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서명식이 빨리 거행돼서 얼른 더 정확한 사항들을 알아내고 싶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석유와 같은 미국산 에너지 상품들까지 잔뜩 사들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또 원유 수요나 또 국가별 원유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중국이 과연 이 2천억 달러의 상품을 사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관세를 다시 되돌리는 스냅백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번 서명식으로 인해서 진압될지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중국의 무역협상 대표단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15일까지 머무르면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서명식 직후에 합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에서 중국의 대표단이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문은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총 9가지의 합의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 무역 합의에 대해서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기초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 측이 워싱턴에 조용히 방문해서 이 서명식을 치르고 싶어하는 것도 중국이 의뢰 입장에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싶어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네, 중국은 이번 합의에 도달하면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핵심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벌써 어떤 합의 내용이 있을지 궁금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바로 어떤 합의 내용이 나오는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금리 변화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 경제에 대해서 Economy is doing fine. 경제는 잘 되고 있다. 또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뒤로 앉아서 기대어서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굉장히 여유로운 태도를 내비쳤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올해는 FOMC 투표권을 갖지 않기도 하는데요. 보스틱 총재는 연준이 지금 정책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연준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목표치 2%가 더 정확할 것이냐, 이런 목표치를 두는 게 더 정확할 것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범위 자체가 실제 상황을 더 잘 반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소식에서는 조금 다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UBS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연준이 올해 3차례나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방금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를 포함해서 연준 관리들은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적절하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이 그렇게 크게 어둡지가 않아서 당장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대부분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UBS는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이어짐에 따라 금리 인하의 압력을 높일 수 있고 또 그 횟수가 3차례나 될 것이라는 그런 대담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무역 전쟁 때문에 올해 상반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전년에 대비해서 0.5%나 떨어질 것이다라는 지적도 함께 해줬고요. 또 이 관세 타격이 미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높일 거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올해 9월까지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가능성 바로 50%, 절반 정도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대부분의 금융기관들도 올해 금리 인하가 최대 1회 정도는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올해 3월쯤 처음 인하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채 거래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 또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이슈들은 조금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트레이딩도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정글 트레이더님, 마뉴얼 선물 트레이더님, 그리고 김재준 해설위원님까지 오늘 선물 시장에 대한 꿀팁 가득한 내용들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 분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우리 선물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이슈들 함께 점검을 해야겠죠. 오늘의 토크 주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 주제는 미중 1차 서명 이후 단기 흐름 전망, 재료 소멸에 관망세가 올까 하는 주제입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이제 서명식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서명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오늘 세 분 모시고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또 선물 시장도 좀 끌어올렸었는데 자, 오늘 상황은 일단 본장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보합권에서 약간 방향성 지금은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먼저 우리 준 차장님. 네.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요. 미증시 1차 이제 서명식을 할 텐데 네.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견인해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중 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네. 이런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낙관론으로 이끌어온 낙관론 때문에 상승세를 이은 미국 증시가 네. 막상 이제 15일 날 이제 서명이 이루어질 텐데 서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큰 이미 모든 시장에 선반영이 있는 그렇죠.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더 증시를 끌어올릴 힘을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증시를 이끌 재료가 소멸하고 네. 이제 2차 회담에 대한 우려 그것이 이제 또 증시를 어떻게 보면 흔들 요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합의한 15일 날 이제 서명안이 문제없이 이제 서명식이 이루어진다면은 네. 그때 약간의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명식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 선반영된 부분이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글 트레이더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오늘 지수 선물이 좀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게 서명식을 앞두고 약간 그런 부분을 미리 보이는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저는 이제 계속 어떤 트레이딩 차원에서 하고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앞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저는 1차 무역 협상은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뭐 부담 가지 않는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협상은 좀 길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협상은 미국 측에서는 좀 빨리 하고 싶어 할 거고요. 네. 왜냐하면 무역 적자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재정 정책하고도 또 연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 정책하고 연관이 가면 금융 정책하고도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차 같은 경우는 미국 측에서는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할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농산물 500억 달러 수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2년 동안 2천억 달러를 갖고 네네. 와야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유를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작년 12월 달에 관세 철회를 했고요. 원유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중국 쪽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는 지금 자기네 미국 재정적인 부분에서 적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 무역 협상은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트럼프 재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좀 관망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간을 벌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휴전 상태로 가지 않을까. 1차 협상 이후에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액션을 해야겠죠. 네.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액션을 해서 뭐 농산물도 가져와야 될 거고 뭐 차후에 뭐 원유도 가져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밀고 당기기만 할 네, 뿐이지 협상 자체는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는 좀 양국이 밀당을 좀 보일 거고 협상 자체는 좀 더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자 그럼 마녀 선물 트레이더님 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네. 앞전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내용인데요. 네. 금융시장 자산 버블 가능성이 무역 갈등과 글로벌 부진에 다른 하나방 리스크를 워낙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 또한 미국 증시 높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상방향으로 열려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이게 버블 시장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네. 크게 뭐 오름세가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이 리스크를 안고 가는 이상 안전자산 쪽에도 어찌됐든 상승세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버블이 있는 상태여서 하방의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셨고
해주셨고요. 자, 준 차장님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정글 트레이더님께서는 미중 무역 협상 1단계까지는 뭐 저희가 크게 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2단계가 문제인데 2단계에서는 미국은 좀 빨리 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 측에서는 뭐 그렇게 급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저희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네. 재선이 있기 때문에 네. 재선 전에 어떤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게 어쩌면 재선에 뭐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2차 무역 회담까지 최대한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중국도 어쩌면 시간은 중국의 편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질질 끌면서 보다 더 중국 쪽으로 유리한 협상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금 더 여유로운 자세로 이렇게 트럼프가 뭐 서두르더라도 조금 네. 더 이렇게 뭐 좀 시간을 두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조금 저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싶은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1차 협상 이후에 바로 2차 협상에 돌입을 하겠지만 완료되는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될 것이다. 뭐 본인의 재선을 거의 뭐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내비친 건데 이런 부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솔직히 제 생각에는 트럼프의 말에 그렇게 네.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워낙 말을 자주 그렇죠.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뭐 저희들과도 계속 밀당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은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할 뿐이고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뭐 보좌관들과 여러 네. 명과 회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는 말에 그렇게 꼭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우리 정글 트레이더님께서 굉장히 공감한다는 표정으로 네,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는데 아주 공감합니다.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시는 네네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뭐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해봤는데 그렇다면 좀 단기적으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정글 트레이더님. 저는 오늘 지금 차트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나스닥 할 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레포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네. 패드의 연준의 총 자산 규모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 10월 2일부터 3조 8천억 정도부터 시작을 했죠. 쭉 올라옵니다. 레포 금리를 계속 단기 채권을 계속 유동성 자금을 보내고 있죠. 근데 여기죠. 1월 9일부터 레포 시장의 자금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회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 3조 8천억에서 올해 뭐 4조 2천억까지는 올라갔죠. 네.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짧게나마 단기성 자금을 5천억 달러 정도는 풀었다는 얘기죠. 네. 4천억에서 5천억 달러를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번 주 딱 보니까 9일 날 290억 달러인가요? 네. 단기성 자금이 290억 달러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유동성 자금이 이제는 조금 회수 단계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레포는 쉽게 말하면 단기성 자금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매주 월요일 날 정리를 합니다. 정산을 해요. 네. 그래서 보통 7일, 14일, 30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보고 그래서 저는 레포 시장이 이렇게 단기성 자금이 회수단되는 걸 보고 오늘 나스닥에 이런 거에서 살짝 눌림을 주지 않겠나 했더니 오늘 살짝 눌림을 그러게요. 줬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림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옐런 전 연준 의장도 미중 무역 전의 핵심은 기술 갈등이다. 그러면서 이게 근본적인 갈등이 좀 완화되기 어렵다라는 이런 측면을 좀 제시하면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내비쳤는데 자, 장기화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제가 중국 입장이라면 이건 무조건 장기화로 끌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양쪽 입장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선물 시장을 대할 때 어떤 전략으로 이 선물 시장을 대해야 되냐는데 네.
예, 일단 이슈가 없으면 선물 시장은 움직이지 않고요. 이슈를 항상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트럼프가 됐던 뭐 전 세계 증시가 이 이슈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무단히도 노력을 할 거고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2차 협정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원래 바라보는 뷰와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단기 대응을 빠르게 전환하면서 네. 큰 그림보다는 일단 한두 달 정도 단기 전략 세우고 그 다음 또 전략 세우면서 너무 큰 그림은 오히려 생각을 망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너무 큰 그림을 지금부터 그리지는 말자. 일단 우리가 뭐 기대하고 있는 상황과는 언제나 늘 시장은 좀 다른 일들이 펼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 전략으로 좀 시장에 대응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우리 그러면 주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미국 재계에서는 2단계 무역 합의는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회의론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한데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거 없겠다, 뭐 없을 수도 있다. 이거는 좀 너무 부정적인 전망 같고요. 있어야만 하고, 네,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미국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중국도 그렇죠, 타격을 그렇죠. 물론 받고 있지만, 네,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타격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 자체가 둔화 양상으로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결을 어떻게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만유의 선물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네. 분명히 중국은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중국에 얻을 게 더 생길 테니까. 네, 분명히 장기전으로 이끌어 갈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근데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은 네. 이게 버블이 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상승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추세이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버블이 솔직히 껴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버블이 뭐 계속 커질 수 있는 버블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예, 있기 네. 때문에 네,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게 버블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증시 쪽도 가져가는 게 좋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의 자산은 뭐 국채라든지 뭐 달러라든지 안전자산 쪽으로 약간 배분을 하면서 뭐 증시가 버블이 터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소외받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안전자산 쪽으로도 비중을 두는 게 어떨까? 이게 어쩌면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 증시는 계속해서 뭐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국채나 뭐 다른 안전자산 쪽으로도 좀 배분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셨는데. 자, 우리 그럼 정부 국채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네네. 드리는데 그럼 국채 간단하게 좀 어떻게 이제 이 흐름들을 좀 볼까요? 금리를 인하를 하면 네. 국채 가격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금리를 인하를 하면 네. 쉽게 말하면 안전자산은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단기성 국채나 장기성 국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장기성 국채를 담보로 단기성 자금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레포 시장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 레포 시장에 연준은 패드는 계속 단기성 자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국채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보면 국채의 금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50에서 1.75 금리입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나 단기성 금리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채 금리가 한 4월 달 이후 들어가면 1%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든지 금리를 인하하든지.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의 오퍼레이션에 가깝거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에 가깝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를 하든지 금리 인하를 하든지 두 가지에 처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같은 경우도 매도 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그거는 4월 이후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성 자금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국채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1.83인가 장기 10년물 국채가 네. 1.83인가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는 거는 국채를 장기 국채를 묻어놓고 단기 국채를 많이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2년물 국채가 1.53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2년물 국채가 1.53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 금리의 1.5에서 1.75 금리에서 거의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1.5 근접에 됐다는 거는 금리 인하를 하든지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해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게 제가 왜 자꾸 4월 달이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은 법인세금을 내는 게 4월 달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빨리 가서 받아서 세금을 메꿔야겠죠. 세금을 메꿔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단기성 자금을 끈으로 법인 업체들이 일반 은행으로 들어오죠. 네, 네. 그럼 그 은행들은 연준에 가서 돈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천천히 매매를 하셔도 지금 뭐 지금 변동장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애플도 자꾸 뭐 375달러인가요? 거기까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릴수록 단타로 매수 쪽으로 롱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쉽게 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나오기 전에 나스닥을 매수를 하고 왔어요. 회원들하고. 네. 어추 수익이 나서 다 정리를 하셨겠지만 폭락보다는 단기 조정을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되 4월 달 이후에는 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셔라.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4월 달 이후부터는 미국 사람들, 미국 법인세 부분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은행의 움직이는 포지션을 보고 매매를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부분도 3월 달, 4월 달 얘기하는 게 그런 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금리 결정은 45일 간격으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45일 간격으로 긴장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채 이야기 나온 김에 또 정글님과 국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럼 저희 이슈 토크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저희 상품별로 좀 전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 증시 개장하기 전에 지금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빠르게 업앤다운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세 분 펜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오늘 지수 선물 나스닥과 S&P 500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방향 보고 계시는지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우리 준 차장님 그리고 마니얼 선물 트레이더는 매수 그리고 우리 정글 트레이더님은 관망 보고 계시네요. 자, 일단 마녀님부터 매수 뷰시네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네. 심플하게 생각하면 네. 편할 것 같아요. 음. 뭐 약간의 조정, 어느 정도까지의 상승세를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미 개장하면서 오늘 좋은 이슈 나왔잖아요. 네, 단기라도 무조건 상승 곡선으로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더라도 예, 오늘 미중 협상이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이런 이슈는 빼놓지 않고 나스닥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마니얼 선물 트레이더는 매수뷰 주셨고, 자, 증시 개장 1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정글 트레이더님 간략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우리 회원님들하고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근데 뭐 더 이상 건들고 싶지가 않고요. 네. 네, 좀 눌림목을 준다면 걸리는데 제가 일봉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일봉이죠. 네. 예, 요때 이후로 저희가 요때 아랫꼬리 잡아서 매수해서 수익을 냈고요. 지금 뭐 도지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시장은 어닝 시즌입니다. 작년 어닝 시즌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뭐 지금 뭐 레포 시장이 뭐 이 정도 뭐 240억 달러 뭐 이 정도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눌림목에 매수하시면 충분한데 저희는 오늘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냥 관망을 하고 싶어서 관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눌림목에서는 매수인데 네네네. 지금 수익을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한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미증시 개장 상황 확인하시죠.
뉴욕 3대 지수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약보합권으로 지금 출발한 상황인데요. 선물 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11% 하락세입니다. 3,28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나스닥입니다. 0.05% 약보합이네요. 9,08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일 대비 0.76% 오름세입니다. 5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시세입니다. 0.37% 하락세입니다. 1,54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3% 하락세입니다. 1.1156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지금 0.09% 다우존스가 0.09% 하락, 그리고 나머지는 0.1%가량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김재준 해설위원님과 조금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 미증시는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 또 아까 지수 선물은 매수 쪽으로 좀 보고 계셨는데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증시는 약간의 약보합 내지 소폭의 하락 흐름 네, 보이고 네.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관망세를 시장이 이루고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힘차게 달려온 피로감이라고 할까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은 미중 무역 회담 이제 내일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까지는 적어도 상승 흐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야 어닝 시즌도 시작됐고 오늘 특히 대형 금융주 시작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 같이 보입니다. 자, 일단 3대 지수 지금 하락 출발은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고 좀 관망하는 중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걸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자, 추후의 상황은 저희 또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선물 시장도 오늘은 일봉상으로는 조금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는 개장 상황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하게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4% 하락한 28,894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1포인트가량 하락한 3,283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어제 9,200선을 극복해준 모습입니다. 오늘은 0.09% 하락한 9,26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이 뜬 속보에 따르면 선물 시장이 조금 바뀌고 있고 또 JP모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아까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대 지수에서는 차익 매물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지금 은행 실적 시즌이 발표가 되는 때인데요. 모건은 연간 이익이 365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작년 4분기에 채권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또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약간 오르면서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풀려났고 또 이에 따라 연준이 최소 올해는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하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위해서 개인 소비 지출인 PCE 지수를 더 추종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지표도 같이 주시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말에 발표된다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소식, 미 국채 가격이 1단계 서명식을 앞두고 지금 조금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목요일에 나오는 이틀 뒤에 나오는 소매 판매 지수에 따라서 소매 판매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면 국채 수익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출발은 하락으로 출발은 할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도 랠리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하락 출발을 했는데, 자, 우리 정글 트레이더님 좀 추가 의견 있으실까요? 오늘 미증시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보는 거는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잘 가는 이유는 어떤 네. 거냐면 시장이 안 좋고 하면 그 슈퍼맨이 나타납니다. 네. 연준이 나타나서 돈을 밀어줍니다. 단기 채권을 밀던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이나
지금은 내가 깨져도 연준에서 밀어주고. 그러니까 슈퍼맨이 나타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장이 안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계속 단기 국채를 밀어주면서 주식을 사고 뭘 했을 때 물렸는데요. 일주일만 밀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또 밀어주거든요. 밀어줄게.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이 버블이 꼈어도 꾸준히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레포 쪽하고 그다음에 연준의 지금 총자산을 말씀드렸다시피 네. 작년 작년 10월 6일부터 4,200억까지 갔은 4조 2천억까지 간 거죠. 네. 3조 8천억에서 그럼 한 4천억 달러를 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돈은 은행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나 이쪽에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장기 국채를 담보로 주고 네. 돈을 끌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주식 사야죠. 부동산 사야죠. 무조건 그런 걸 사야 되는 겁니다. 수익률이 좋은 걸 사는 거죠. 그래서 미 증시가 계속 상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였다시피 자산이 이제 살짝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시되 네. 상승장에서는 충분히 매매를 같이 해주시라는 얘기죠. 하지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장에서는 네. 좀 관망하면서 하락이 시작된 거는 어떤 시장에서 어떤 내용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뭐 때문에 하락을 한다, 뭐 때문에 하락한다 하면서 신호를 주거든요. 그때 가서 하셔도 되니까 장이 좋을 때는 그냥 따라가시면서 단타로 매든 뭐를 하든 수익을 내시라는 얘기죠. 네, 네. 네네네. 자, 근데 오늘 이제 아까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 일단은 관망을 하셨지만 네네. 그래도 눌림 씨의 매수 전략을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에서는 좀 포지션 좀 뭐 진입 시점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S&P를 잠깐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S&P 같은 경우는 오늘 저점이 좀 눌릴 수도 있어요. 네, 저점이 좀 밀릴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피봇 1차 지지선 3273.00에서 매수하시고요.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매매는. 그리고 매도는 오늘 고점에서 매도를 네. 치시고 손절 라인 정확하게 한 30틱, 40틱이면은 한 10칸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그 정도에서 매도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한 방향만 보신다면 그냥 네. 눌림목에 매수, 눌림목에 매수, 손절선 정확하게 지켜주시고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73선에 네네. 매수 전략 일단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도 오늘 매수 뷰 주셨잖아요. 네. 좀 자세하게 언제 들어가 볼까요? 나스닥이요? 네, 네. 제가 지금 나스닥 차트가 안 나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나스닥 차트가 좀 안 켜지셔가지고 좀 일단은 오늘은 두 분 다 어쨌든 눌림목에서 매수 전략 이렇게 좀 주고 계시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상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오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오일이 오늘은 어제까지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다시 반등을 보이는 걸까요? 좀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걸까요? 자, 세 분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들어주시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우리 준 차장님 그리고 정글 트레이더님은 매수 그리고 마녀 선물 트레이더님은 관망 보고 계시는데 자, 정글 트레이더님은 또 오일 뷰 한번 주실까요? 매수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지금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솔직히 이란하고 싸움인데 이라크 가서 싸움을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왜냐하면 이란 이라크는 시아파 쪽의 사람들이 많아요. 네. 시아 벨트 안에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후세인 정권 때는 후세인이 순위파입니다. 네. 시아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시아파들이 이란에 망명을 해서 거기서 살다가 지금 이라크로 넘어가서 이란 세력들이 정권을 쥐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네. 이란이 만약에 사우디를 공격하든지 뭐 이란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비행기 추락했는데 그거에서 자기네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오일 같은 경우는 최대한 눌림목에서는 저는 56.50까지는 보고 있어요. 하방을. 네, 하방을 56.50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네. 56.50까지는 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눌림목에서 차분하게 매수를 하시고 짧게 끊어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크루드 오일 지금 아래쪽으로 56.50선까지도 눌릴 수 있다는 네네네. 가능성 좀 보고 계시는데요. 오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눌릴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짧게 대응해 보자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만열 선물 트레이더는 오늘 왜 관망이신가요? 제가 어제부터 네. 지금 오일을 계속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어저께 급격히 떨어지는 오일에 많이 당황하신 회원님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네. 그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저희가 들어간 자리가 나쁜 자리가 아니다. 딱 네. 저희가 만든 박스 자리에서 안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58.70 자리까지는 안정적인 자리니까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었어요. 네. 예, 물론 버티셔서 수익으로 다 나오시기는 하셨지만 네. 그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저는 상방 하방 모두 조심스럽게 관망하면서 뭐 틱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단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조금씩 조심하면서 상방향 하방향 모두 열린 자세로 매매를 하는 걸 권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좀 이제 상방에서는 매도를 보시고 네. 하방으로 오면 다시 매수를 보시는 건데 자, 그렇다면 그 박스 구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지금 58.70과 그리고 네. 57.100틱 구간으로 봤을 때는 58.70과 그리고 57.80 네, 요 자리 안에서는 상방향, 하방향 그냥 단타 매매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만열 선물 트레이더는 양방향 모두 열어놓고 좀 박스권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데 57.80선 그리고 58.70선 요 사이에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해보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준 차장님 일단은 매수 뷰로 우리 정글 트레이더님과 같은 뷰를 좀 갖고 계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뭐 그냥 아주 짧은 시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6거래일 거의 연속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기술적 매수세는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는 반드시 들어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 의견 들었지만 조금 뭐 일주일, 2주일 조금 길게 보면은 그래도 하락할 여지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김재준 해설위원님의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저희 오늘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수 선물 그리고 오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두 분 또 오픈 채팅방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좀 전해 주실 텐데 자, 만열 선물 트레이더님은 오픈 채팅방에서 좀 어떤 정보들 주시나요? 저는 오픈 채팅방이 그냥 저희 회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제가 데일리 매매를 하는 관점에서는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네.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뭐 방송을 같이 못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매매를 혼자 따로 시간대가 다르신 네,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충분히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큰 그림에서는 같이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만열 선물 트레이더 저희 해외 선물의 신 배틀리그에서 1위 우승을 차지한 트레이더죠. 자, 많은 정보들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 외에도 만열 선물 트레이더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퓨처스온 만열 선물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정글 트레이더님도 카톡방 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저번 주에 네.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강의 이후에 회원님들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지금 보시는 차트를 달라, 뭐 앞전에 그때 이제 보여드렸던 PPT 자료를 네. 보내달라 하셔가지고 오늘은 좀 바빴어요. 계속 뭐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나와서 네. 오프라인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는 회원님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려고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뭐 회원님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욕도 많이 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지난 주말에 저희 강연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우리 정글 트레이더님의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전해주셔서 이런 부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함께 나누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퓨처손 정글 검색하셔서 바로 입장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세 분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도 1시간 동안 이렇게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